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또 다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잘 쉬셨나요? 자, 지금부터 다시 수업을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요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다 말씀을 드렸죠. 전문 사회복지사만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어떤 배경 지식, 전문적인 지식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배경 지식을 가져야 돼요. 전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 발달과 행동에 대한 지식,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전인적인 인간관계를 이해하면서 인간은 각자가 속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과 부단한 상호작용에 의해 행동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의 중심은 누구라고 그랬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인간. 사람을 중심으로 해요. 사람이 없는 사회복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 대상, 클라이언트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 안에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 실천 대상자를 모르면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은 대상자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그 사람, 인간의 발달과 행동에 대한 지식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때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과목을 배웠어요. 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가. 또 인간들은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인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 전문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어떤 점을 잘 부각을 시켜서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그 문제와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기초적인 학문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과목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딱 중심은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두 번째는 사람의, 인간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자, 인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해를 해요. 우리 사회복지 이게 실천을 하다 보면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많이 만나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기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 다 의사소통이에요. 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을 잘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잘 배워야 돼요. 이 과목은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잠깐 언급을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면접의 이해라는 그 챕터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2학기 때 내년 2학년 1학기 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거기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배울 때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집단 과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집단 과정. 자, 우리 클라이언트 그러면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 개인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 되지만 요 집단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집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에 요 집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년 2학년 1학기 때를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개인,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의 형태에 문화적인 요인이 어떤 의미와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이 사회복지 실천 대상자인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온전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나중에 관계의 이해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관계의 이해, 전문적 원조관계의 이해.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강의를 할 겁니다. 그때 역시 개봉 박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역사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지역사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나요? 지금 2학기 때 지금 배우고 있을 거요.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우리 2학년 1학기 때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배울 때 이 지역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또 강의를 할 거니까요. 그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쭉 말씀을 드렸죠. 나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내가 상대방보다는 많이 알아야 되고요. 내가 아프지 않아야 돼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케어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아픈 사람을 돌볼 수가 있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다면 빨리 내가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란 누구인가? 나에 대한 명확한 그 지식, 내 부족함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온전히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이거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측정, 관계 형성, 개입 방법 등의 개입 관점에 관한 지식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제가 내년에 2학년 1학기 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아홉 번째, 사회복지사는 조직행위와 기관의 행정적 과정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정부의 정치적 과정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 정치적 과정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다방면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 일반적인 조사 방법과 프로그램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 조사론 시간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조사론 시간에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또 강의를 하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방법론이 뭘까? 어떻게 실천을 할까? 가치관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절차를 체계화시킨 것으로서 이 개별 사회복지
집단사회복지, 지역사회 조직사업, 요게 전통적 의미의 사회복지의 발달, 또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분차분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 클라이언트를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방법, 이것을 개별 사회복지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개별 사회복지. 그 다음에 집단 문제를 다루는 집단 사회복지. 우리 가족도 약간 개인이면서도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가족인데요. 이 가족도 약간은 중간적인 그런 단계인데 어떻든 집단의 문제를 다루는 집단 사회복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와 통합을 다루는 지역사회 개발 내지 지역사회 조직. 이것을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역사회 복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개별사회복지, 집단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방법들은 실질적인 사회복지 실천 상황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사는 한 개인의 문제를 볼 때에도 그가 속한 집단과 지역사회 맥락에서 파악하고 치료 내지 변화를 시도할 때에도 개인은 물론 집단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동시에 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회복지 실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사회복지 실천이란 무엇인가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즉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와주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과정, 또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하시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